나이는 숫자일 뿐이라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쓸모없다는 말을 들으며 하루를 버티는 칠순의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가 쓸모없는 존재일까요? 지금 그 답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나는 70세 이름은 김영수, 한때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퇴직 후에는 조용히 노후를 즐길 줄 알았다. 하지만 IMF가 덮쳤고 명예퇴직을 강요받았다. 퇴직금이라도 알차게 굴려야겠다는 생각에 믿었던 친구에게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남은 것은 쓸쓸한 원룸 한 칸과 살아남기 위해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현실뿐이었다. 결국 나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밤새 서 있어야 하는 건 힘들었지만 그래도 매장 한 구석에 형광등 불빛 아래 있으면 추위라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알던 그때와는 전혀 달라져 있었다. 어르신, 좀 빨리 안 됩니까?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계산대 앞에 선 젊은 남성을 바라봤다. 턱을 치켜든 채 한쪽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반대쪽 손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금방 서둘러 바코드를 찍으려는데 손이 조금 떨렸다. 피곤이 쌓여 그런 건지 아니면 저 젊은이의 따가운 시선 때문인지 나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김영수 씨, 대체 몇 번째예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점장 강대훈. 30대 초반의 그는 편의점에서 3년차 경력을 쌓았다고 마치 왕이라도 된 듯 굴었다. 그는 나를 마주볼 생각도 없이 팔짱을 끼고 혀를 찼다. 아니, 나이감 좀 하시라니까요. 내가 몇 번을 말합니까? 여기 편의점이에요. 양로원이 아니고요.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보았다. 창피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조용히 바코드를 찍었고 삑하는 소리가 나자 젊은 남성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와, 계산 하나 하는데 몇 년 걸리겠네. 진짜 요즘은 알바도 아무나 하나 봐. 그는 거스름 돈을 일부러 카운터 위에 던지듯 받아가더니 휙 돌아나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가 나가는 문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게 내 현실이었다. 한때는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직원들을 이끌었던 나였다. 하지만 이제는 늙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점장은 내 곁으로 성큼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김영수 씨, 솔직히 말해봐요. 일 힘들죠? 내가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나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아니면 본인도 알겠죠? 느리고 실수도 많고 뭘 하나 제대로 못하잖아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르신들 나이 들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도리 아닌가. 내 주먹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잘리면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날은 유독 추웠다. 편의점 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매장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손을 비벼가며 작은 전기 난로 앞에 서서 몸을 녹였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휴, 작게 한숨을 쉬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했다. 밤새 서서 일하는 것도 고됐지만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하다는 눈길들. 그때였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작은 그림자가 슬며시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 키가 채 130cm도 안 되어 보이는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한 걸음씩 걸어 들어왔다. 나는 무심코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옷이 너무 낡아 보였다. 얇은 점퍼는 낡고 헤어져 있었고 신발은 한쪽이 찢어져 양말이 보였다. 무엇보다 두 손이 빨갛게 얼어붙어 있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하얗게 굳어 있는 것이 보였다.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편의점 한쪽 매대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가만히 오랜 시간 한 곳을 응시했다. 빵 코너. 그곳에 놓인 삼각김밥과 빵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서성였다. 하지만 손은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꼬마야, 배고프니? 내가 말을 건네자 아이는 깜짝 놀란 듯 움찔하며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마치 도망갈 준비라도 하는 듯 몸을 움츠렸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순간 조용한 편의점 안에서 또렷하게 울리는 소리. 꼬르륵. 배에서 나는 소리였다. 아이는 당황한 듯 두 손을 배에 가져다 대고 얼굴을 붉히며 땅을 내려다봤다. 나는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나도 한때 그랬다. 퇴직금이 날아가고 가진 돈이 바닥나던 그 시절. 나는 밥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종일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닌 적이 있었다. 굶주림은 참기 힘든 것이었다. 속이 타들어가듯 아프고 어지러워지고 결국 온몸이 무기력해졌다. 나는 조용히 아이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이거 먹을래? 나는 빵 하나와 작은 우유를 집어들고 아이에게 내밀었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괜찮아요. 저는 꼬마야.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무 배고프면 어지럽단다. 이건 내가 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먹어. 아이는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천천히 손을 뻗어 빵과 우유를 받았다. 그 작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 컸다. 아이는 고개를 꾸벅 숙이더니 빵을 품에 안고는 재빨리 편의점을 빠져나갔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할까봐 도망치듯. 나는 한동안 그 아이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잘못된 일일까? 나는 단지 굶주린 아이가 밥을 먹길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세상은 내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았다. 김영수 씨. 갑작스러운 외침이 매장 안을 울렸다.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점장 강대훈이 매장 사무실에서 뛰쳐나오고 있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태블릿 PC. 그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어르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점장은 다가와서 화면을 내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거기에는 방금 전 내가 아이에게 빵을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가게 물건을 멋대로 주면 절도예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설명이고 뭐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점장은 내 말을 잘랐다. 김영수 씨, 여기가 자선단체예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남한테 퍼주고 싶어요?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씩씩거리며 카운터 위에 태블릿을 내려놓더니 편의점 안에 있는 손님들을 둘러보며 일부러 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보셨죠? 이분이 가게 물건을 맘대로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둘 수 있을까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나를 흘긋 보며 수군거렸다. 이건 아니다. 나는 억울했다. 나는 단지 배고픈 아이에게
빵 하나를 줬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도둑이 되어 있었다. 점장님, 제 월급에서 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너무 배고파 보였어요. 저는 됐어요. 이미 결정했으니까. 점장은 나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김영수 씨,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짐 챙겨서 나가세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또다시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점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짐 챙겨서 나가세요. 그 차가운 선언이 편의점 안에 퍼졌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얼어붙은 채 계산대 옆에 서 있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게 현실인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점장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마지막 굴욕을 줬다. 가게 물건을 멋대로 줬으니 배임입니다. 월급? 못 줍니다.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지 않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편의점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손님들과 직원들이 나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변호하지 않았다. 고작 빵 하나 때문에 나는 도둑이 되었다. 나는 입을 때려 했지만 점장은 아예 내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왜요? 억울해요? 그럼 변상이라도 하시든가요? 뭐, 월급이 있으면 말이죠. 그가 코웃음을 쳤다. 직원 한 명이 조용히 시선을 피했다.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손님들 중 한 명이 불편한 듯 기침을 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위해 말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깟 빵 하나 때문에 해고하겠다면 해고하십시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점장은 비아냥거리듯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아, 이제야 정신이 드셨나 보네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굶주린 아이를 돕는 게 잘못이라면 저는 평생 잘못하며 살겠습니다. 점장의 미소가 지워졌다.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도 주눅 들지도 않았다. 이곳에서 버티는 것이 내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을 지키려면 지금처럼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회사 규율만 따르는 기계가 되어야 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사물함으로 향했다. 내 자리에는 허름한 가방과 앞치마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나는 앞치마를 벗어 가지런히 접었다. 매일 아침 아무렇지도 않게 두르던 천 조각 하나가 지금은 마치 내 과거를 정리하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6달. 나는 이곳에서 6달을 일했다. 손님들이 쏟아내는 불만도 묵묵히 받아들였고 점장의 무시도 참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다. 그런데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카운터를 돌아보았다. 내가 나가길 기다리던 점장은 팔짱을 끼고 시계를 보고 있었다. 몇몇 손님들은 멀뚱히 바라봤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내가 사라지는 일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었다.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축축한 바람이 몸을 감쌌다. 나는 우산도 없이 편의점 앞에 서 있었다. 땅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머릿속을 텅 비게 만들었다.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하나? 나는 천천히 길을 걸었다. 낡은 신발이 젖어 축축해졌다. 빗물이 흐르는 도로 위 나는 마치 쓸려가는 작은 낙엽 같았다. 어디든 가야 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나는 길 한쪽에 멈춰섰다. 비에 젖은 거리에서 나는 홀로 남겨졌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우산도 없이 멍하니 길을 걸었다. 갈 곳이 없었다. 편의점에서 쫓겨난 지금
다시 일자리를 구할 자신이 없었다. 70이 넘은 나이. 젊은 점장의 말이 떠올랐다. 이 나이에 무슨 알바를 하세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어디라도 들어가 몸을 말리고 싶었지만 주머니에 남은 돈으로는 커피 한 잔도 사기 어려웠다. 가방 속에 든 건 몇 달 동안 차곡차곡 모은 월급을 기대하며 적어두었던 낡은 수첩뿐이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김영수 씨.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기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서 있었다. 고든 자세,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깊은 눈매. 젖은 정장 위로 품위가 배어 있었다. 편의점에서 나를 지켜보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가 내게 다가왔다. 젊은이, 나는 방금 당신이 한 일을 보았소. 나는 당황했다. 그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하오. 우리는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도 쉽게 손을 뻗지 못했다.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노신사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나를 향해 말했다. 나는 강태수요. 순간 익숙한 이름이 귓가를 때렸다. 강태수? 신문과 TV에서 수없이 보았던 인물.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었다. 회장님?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강태수 회장은 작게 웃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내놓은 돈은 많았지만 정작 내가 믿고 맡길 사람은 많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 당신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어. 그의 시선은 따뜻했다. 나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게 관심을 둘 사람이, 그것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제가 왜?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내가 가진 것은 많소. 하지만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은 드물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작은 가게를 하나 맡길 생각인데 당신이 운영해 보겠소? 나는 깜짝 놀랐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먼저 앞섰다. 나는 사업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다. 그저 묵묵히 일해왔을 뿐이다. 그런데 가게를 맡아 운영하라니. 하지만 강태수 회장은 확신에 차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운영하면 분명 잘 될 겁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내 인생은 지금 다시 시작될지도 몰랐다. 작은 빵집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내가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강태수 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믿어주었다. 가게 임대부터 필요한 장비, 초반 운영 자금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공짜를 주지 않았다. 이건 투자요. 하지만 결국 이 가게를 키우는 건 당신의 성실함일 것이요. 나는 그 말이 마음 깊이 새겨졌다. 빵집이 문을 연 첫날, 나는 직접 빵 반죽을 배웠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매일 새벽같이 나가 밀가루를 만지고 굽고 다시 배우기를 반복했다. 가게를 열고 나면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또 다른 일이었다. 어서 오세요. 나는 편의점에서 일할 때보다 더 밝게 인사했다. 그때와는 다르게 여기는 내 가게였기 때문이다. 손님들은 점점 늘어갔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했다. 사장님, 여기 빵은 맛도 있지만 사람 냄새가 나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다. 나는 빵을 팔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따뜻한 한 조각의 빵과 함께 내 진심을 건네고 있었던 것이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동네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다.
그 편의점 점장 말이야. 본사 감사를 받았다더라. 나는 조용히 빵을 굽던 손을 멈추었다. 강대훈. 그는 여전히 편의점 점장으로 남아 있었지만 내가 떠난 후 더 거칠어졌다고 했다.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단골마저 떨어져 나갔다. 결국 본사에서 감사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해고당했다. 그가 나를 쫓아낸 자리에서 그가 쫓겨난 것이다. 며칠 후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문이 열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강대훈이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몇 달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다. 자신감 넘치고 거만하던 태도는 사라지고 초췌한 모습만 남아 있었다.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는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나는 한동안 그를 지켜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늦지 않았소. 후회할 시간에 더 나은 사람이 되시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떠났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그때 편의점을 나서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어쩌면 그의 진정한 벌은 해고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 무료 급식 이벤트.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빵을 나눠주기로 했다. 강태수 회장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이복에 무료 급식이라니. 이익이 남겠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르신, 저도 이제 퍼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는 크고 깊은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내 최고의 투자였소. 그 말에 나는 지난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편의점에서 쫓겨나 비를 맞던 날, 길거리를 방황하던 순간, 그리고 강태수 회장이 내게 손을 내밀던 날, 모든 것이 이어져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